안녕하세요. 막대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가 매우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큰 변화가 있고, 대표적으로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학종과 어떤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하게 되는지 그 점에 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기 위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국민대는 국순서당을 나눠서 꾸준히 인기 있는 학과죠. 보통 아이들이 국민대를 지원하면 숭실대로 지원하고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대공수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민대하고 숭실대를 그래도 이제 안정으로 집어넣고 지원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이제 3등급 대 아이들,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국민대나 숭실대를 어떻게든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성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대가 이번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민대가 학종하면은 프론티어 전형하고 학교 성악 우수자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6학년도에서 학교 성악 우수자 전형 369명이 폐지가 되고요. 대신 논술이 굉장히 많은 논술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무려 논술로 230명을 선발하는데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참 이거 정말 일단은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거든요. 국민대를 컨설팅을 했을 때 학종이 학교 성악 우수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전형이 있다 보니까 대체 우리 아이가 성악 우수화 전형을 지원해야 될까요? 프론티어 전형을 지원해야 될까? 이 점에 관련돼서 궁금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프론티어 전형하고 소리평가 방식 틀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또 우리 부모님들이 헤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면접이 없었어. 프론티어 전형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아하,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고 내신이 부족한 아이들은 프론티어 전형을 지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상하게 프론티어 전형님 내신 컷이 높았고 학교 성과 없어는 내신 컷이 좀 낮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많은 혼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 성과 없어 전형은 서류평가 반응별이 굉장히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름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혼동을 일었었는데 일단 학교 성과 우수 전형이 폐지가 돼서 프론티어 하나만 한다면 정말 희소식인데 저 논술이 늘어났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이 논술이 늘어나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 논술에서 잘하는 그런 아이들도 수능 최저도 일단은 맞추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생각보다 논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논술을 준비하기가 좀 여력이 좀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 조금 좀 우리 그 지방 학생들에게 약간 좀 불리한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모집 인문계열에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교과성적 우수화 정했는데 무엇이냐면, 일단 인문계열 같은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2합 5 이내였었는데, 2026학년도는 2합 6 이내였기 때문에 특히 영어가 포함돼서, 영어가 포함되었고, 또 사탐이라든지 뭐 과탐,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합 6은 무난히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2합 5일 때도 거의가 아이들 수능 최저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도 변형이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경전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다음 그러면 내신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분은 그러면 내신까지 많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국민대를 합격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점 초반 그런 아이들, 2점 초반, 2점 중반 아이들이 국민대 순철 때 그렇게 합격을 했어. 근데 좀 2점 초반에서 초중반 정도 그 사이가 됐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합격 컷이 2.0이나 1점, 2.0까지 올라갈까, 1.9까지 올라갈까라고 그렇게 뭐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당연히 내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신 2.0이라면 과연 그 2.0으로 군대 가고 싶을까요? 아,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못해도 건동공숙 가고 싶어요. 왜냐면 2.0으로 건동공숙도 좀 마음에 좀 안 드는 아들도 있어요. 왜? 2.0, 2.0이란 2.1, 2점 초반으로도 중경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점 같은 경우는 수능 차지로 그래도 여러분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신 컷은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면접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면접관은 3명이었었는데, 이제 2026학년도는 입학 사정관 이제 2명이서 개별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이제 컨설팅, 특기자 전형 컨설팅이 좀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 영문학과 아니면 좀 일본 학과에서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을 지원한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뭐가 틀렸었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면접 질문을 하다가 그 해당 나라에 관련된 이제 언어로서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2026학년도부터 영어 영문학부와 일본 학과 거기 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대 하면은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적인 교과죠. 총 40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과 100%이고 수능 최저가 있겠죠. 아까 수능 최저라 말씀드린 인문계열은 2합 6, 그다음 자연계열은 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2합 6 이내로 똑같이 2합 66으로서 이것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네, 688명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은 30%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면접에서 이제 어떤 점을 평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학종이다 보니까 이건 서류 평가만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내신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국민대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 점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민대가 작년까지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 성화 우선 학종은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은 국민 프론티어는 자기 수토성을 많이 받고요. 반면에 학교 생활 우수화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잠재력을 많이 봤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잠재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충분한 교과 수, 그다음 전공과 관련 뛰어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런 점이 나왔던 아이들이 학교 상학 우수화 전형에서 좀 유리했었는데 국민 프론티어는 자기 수도성이었습니다. 그 점이었었죠. 자, 그러면 국민 프론티어는 서류 평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기 수도성이 30%고요. 발전 가능성 20%, 전공 잠재력 25%, 학업 능력 15%,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 10%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 자기 수도성의 30%, 전공 잠재력이 25%, 이 두 개에서 승부수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요? 자기 수도성과 전공 잠재력은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진로 탐색하죠. 여러분 전공과 관련 전공과 밀접한 과목이 있으면 심화 탐구 들어가죠. 막 실험과 자기 수도적으로 들어가죠. 어떤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가 무슨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어떤 주제로 심화 탐구 들어가야 될까? 근데 이런 상담들 이런 점들 하게 되면 자기 수도성과 전공 잠재력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수도성이 없으면 전공 잠재력도 보일 수도 않고요. 자기 뭐 전공 잠재력이 없으면 자기 수도성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수도적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수도성에 보여주면 전공 잠재력을 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평가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성과, 즉 결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거 물론 당연히 그 점이 포함되긴 포함되는데 그냥 노력만 하는 학생을 대학교는 좋아할까요? 누구나 다 노력할 수가 있어요. 종종 상황기록부에서 어떤 점은 호기심을 가졌음, 어떤 점도 노력을 하였음, 이런 기록들이 있다라. 그런데 호기심을 가졌어, 노력을 했어. 그래서 결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학종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 상황 기록부를 보면은 이제 생기부 이렇게 나와요. 본인의 단점이 또 뭐가 나오면 본인의 단점,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그 노력은 과정 구조로 나와줘야 돼. 구체적인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갖다라는 담임서 아니 선생님의 객관적인 근거가 들어갔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잠재력은 또 똑같습니다. 뭐 진로 탐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원 전공 특성에 맞는 역량이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이에요. 그러면 진로 탐색을 위해서 여러분 당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 노력하기 위해 뭐가 필요 당연히? 그래. 진로에 맞는 교과에도 충실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에 밀접한 교과가 학업 역량이 뛰어난 건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건지, 그 다음에 뭐 그 진로 관련돼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 입학에서도
충분히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그 점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원 전공 특성에 맞는 역량, 이제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제 인재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이제 밑에 댓글에 달아두시면은 거기에 적합한 인재상을 답글을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 전제, 근데 이제 국민대 같은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합계가 아니라 공통점은 다 그겁니다. 보통 이제 뭐 3점 초반으로도 뭐 국민대 수준일 때 합계 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 내신은 한 3점 초 정도가 돼요. 전체는 3점 초가 되는데 전공과 밀접한 과목은 2점 중반 정도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학생 2점 초반 정도가 됩니다.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3.2, 3.3 정도가 돼요. 전체 내신은. 그런데 전공과 밀접한 과목이 2.5인가 2.6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국민대 순서를 다 합격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일단 내신이 1등급 때 뭐 서성환이라든지 그 이상부터는 당연히 모든 내신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 밑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유리하려면 전체 내신보다 학과와 밀접한 과목 내신은 뛰어나게 좋아야 될 때, 그 다음에 생기부 과색되게 좋을 때 학종에서 유리했다라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다양한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발전적 변화의 모습이 우수한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 이런 점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이제 어떤 우리 이과생도 어떤 실험을 했다라는 말인데 실험이 잘 안 됐어. 아, 실험이 잘 안 돼가지고 실험이 잘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거, 이런 기록도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 재료가 필요해. 근데 재료가 없어. 근데 그 재료를 대신 어떤 재료를 할까 해가지고 막 그 찾는 과정에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니까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왜냐 어떤 실험 재료 같은 게 비싸거든. 근데 학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이제 학교에 그 동아리라 그 시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뛰어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다음 그 예산 내에서 그래도 원인은 목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신화를 성공적으로 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일단 포기하지 말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바로 국민대에서 보고 싶어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남자 학업 능력은 이제 그거죠. 당연히. 학업 능력은 보통 다 그래요.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뭐 충분히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지원 전공이에요. 전체 모든 그냥 기본적, 보통 기초 학업 능력이라 보통 그러죠. 어떤 대학교는 학업 능력은 기초 학업 능력이 뛰어난다. 그럼 기초 학업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면은 모든 과목 다 보겠다라는 건데, 국민대는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학업 능력을 본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 10%인데 나눔과 배려, 그다음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근데 학교 폭력 당연히 요즘 안 들어가지고 이런 점들 하는데 인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쭉 보니까 국민대는 자기 수도성과 전공 잠재력의 변별력이 크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었죠. 자기 수도성은 전공과 상관없는 자기 수도성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전공 관련 자기 수도성 발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전에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뭐지? 얘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지? 이게 좀 보이지가 않아. 이상적인 생활 기록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계열에 관심 있는 것을 딱 보여줘. 끼가 있다라, 자기는 그 계열에 끼가 있다라는 것을 딱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학과에 맞춘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주고, 3학년 때는 그 학과를 졸업한 이후 어떤 분야의 진로를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나올 때 스토리가 나오는데, 뭐 이것도 아니 이거 얘 어떤 아이죠. 갑자기 뭐 경영을 하다가 그다음 어떤 갑자기 생명을 했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하나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거 자기 수도처럼 막 한 거야. 하고 내가 그래도 이거 왜 했어? 그래 보니까는 그냥 했다라는 거야. 이것은 그냥 했다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서 목표가 없다라는 거 자기 진로 관련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공 관련 자기 수도성 중요하다는 점 금방 제가 6차 강조했던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기 수도성은 시도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점, 뭘 해야 된다? 결과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꼭 거기에 결정된다고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에서
내신 3점 초반으로 합격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이게 정말 잘 나왔던 학생들이에요. 공통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한 명도 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국민대는 이제 또 그 인재상은 도전 정신도 많이 봐요. 도전 정신. 그래서 자기 주도성과 연계성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종종 이제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국민대가 목표면은 동아리에서 도전 정신을 최대한 많이 좀 어필해 달라고 동아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달라라고 저렇게 말씀드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20%고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우수하면 발전 가능성도 우수하게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충분히 합격성을 충분히 하고 전공과 관련된 학업력 충분히 수행하게 되면 발전 가능성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면접, 이제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 적합성 인상을 평가하는데 면접 역점률이 몇 퍼센트였냐면 무려 45% 정도가 됐어요. 왜? 전공 교수님이 면접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경영학과를 갔다 아니면 뭐 기계나 전자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담당 교수님 다 면접관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들어가서 뭘 물어보는 꼬리물개 질문이죠. 이거 왜 했냐? 이거 원리를 말해봐라.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실험을 했냐? 실험 과정을 이야기해봐라. 이것이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를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우리 국민대를 준비하는 2점 후반에서 특히 3점 초반 아이들 국민대를 꼭 잡고 싶다라면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자기주도성과 전공 잠재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 점을 잘 계획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